초보자들 위한 주식 강의, 이번에는 뉴스와 이슈 해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을 망치는 정보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는 정보가 많다라는 점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보가 많다. 한마디로 뉴스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성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미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뉴스를 매일 보거나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다음에 공시나 기사도 다 챙겨본다.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나 혹은 투자할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챙기면 투자 성적이 좋아질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투자한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투자 판단에 유효하지 않다, 유효한 정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뉴스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뉴스를 유통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그 뉴스를 봐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요. 그죠?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뉴스를 만들고 좀 자극적인 뉴스를 생성하고, 이렇게 돼서 자기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지면 뭐 예를 들면 뉴스 포털에 있는 자기 회사의 뉴스를 보고 자기의 뉴스를 볼 때 광고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 때마다 수입이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정보 대신에 자극성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뉴스를 통해서 약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혹은 수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투자 성적을 잘 올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로 만들어져요. 다른 의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층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사실입니다. 팩트라고 부르죠. 팩트. 사실입니다. 어떤 실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기업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실적이 발표가 됐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가 나왔다. 이거 뭐 전부 다 기업 보고서 혹은 사업 보고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도 어렵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숫자 노름이잖아요, 약간. 그죠? 세 개 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런 숫자 정보들을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해석을 해줘요. 뭐 기업의 방향성, 사업 안에서의 구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 지난 시간에 예전에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기사를 내고요. 그 증권사 발로 어떤 소식들을 냅니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주식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정보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에 기반하기는 하죠. 사실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 그리고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마다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송을 좀 더 보게 하려는 방향으로 좋은 해석들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해석들을 하거나 라는 일정한 스탠스를 가집니다. 일정한 뭐 자세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저기가 아닌 이상, 아주 자유직이 아닌 이상 어때요? 조직에 소속된 분들이잖아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네. 최대한 자기가 피해받지 않을 방향성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해석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좋지만 자기 조직이나 자기한테 스스로 이거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정보는 빼요. 해석자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뒤섞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노이즈예요. 자극적인 정보. 자극적인 정보는 도파민이 올라가는 정보죠. 한마디로. 일단은 뭐 수치적인 정보라든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거 뭐 이런 것보다 어때요? 연예인들 가식비사, 그죠? 아니면 뭐 무슨 불륜기사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게 가장 재미있는 것처럼 회사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뭐 내부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무슨 전망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당신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전망들 있잖아요. 그런 전망들이 난무합니다. 그죠? 모든 회사들에서 어제 예를 들면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과 자극적인 이야기들. 자, 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막 도파민이 한마디로 터지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를 만들면 두 가지, 뉴스가 만들어져서 유통될 때는 사실상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보기 해서 자기가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어디론가 이 종목의 주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리려고 하는 목표의 뉴스. 주로 종목과 관련된 뉴스들은 이 두 가지가 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한 분석 기회다조차도 어때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립적으로 투자자들 좋으라고 뭔가 만들어내는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치로 된 정보만이 가장 믿을 만한 정보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극 정보는 주로 커뮤니티나 그죠? 단기 이슈나 아니면 루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글들이에요. 그런 글들은 어때요? 결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믿을 만한 소식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1과 2보다는 3번, 즉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서 인터넷 세상을 헤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는 점이죠. 자, 뉴스가 투자 판단을 망치는 구조는요. 뉴스가 대부분 아래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었는데요. 자,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그 판단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대부분 이미 발생한 사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 혹은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개미들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이미 그 투자의 판단에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입장을 섞어서 혹은 좀 자기의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섞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왜요? 자기 거 많이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개인의 반응을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 기본적으로 뉴스 형태로 HTS건 어디 게시판이건 아니면 유튜브건 그렇게 나왔을 때 이미 시점이 늦었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전 정보 혹은 선행 정보가 아니라 후행 정보 혹은 사후 정보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제 매매 판단하시게 되면 한 박자 늦게 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뉴스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놓고 나서 뉴스를 참고하는 정도, 수급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참고하는 정도의 정보로 사용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위주로 뉴스만 가지고 보고 판단한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투자 뉴스의 대표적인 네 가지 함정.
네 가지 대표적 함정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거꾸로 읽긴 했습니다. 함정 1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디서 수주를 받아서 혹은 어떤 정책이 나와서 상승이라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같거나 상당히 높이 급등했거나 혹은 나쁜 소식은 어때요? 급락했거나 이미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알아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고,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소식에 대한 캐치는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왜? 그 조직 안에는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뉴스를 캐치한다고 하더라도, 예. 빨리 캐치하는 경우가 어떤 거 있어요? 예. 뭐 뉴스가 나오자마자 본다. 근데 누군가 그 뉴스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했겠어요? 정보를 더 빨리 받겠죠. 그리고 또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조직이 있는, 예, 조직이 있는 어떤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항상 빨리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전략들을 짜놓고 이미 실행에 옮긴 경우 많아요.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뉴스를 좀 더 빨리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커뮤니티 글이나 루머에 해당하는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여의도의 그 뭐죠? 예, 찌라시 정보, 예, 밖글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사상 최대 매출 이렇게 하는 거 믿을만 하죠.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은 뭐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매출을 올렸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바로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뉴스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장 구간이에요? 어떤 근거로? 네. 그런 표현이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경우는 뭐 5%만 성장해도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0%가 돼도 성장 구간 진입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뉴스는요 종목을 선별하고 내용들도 선별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들을 구분하게 돼요. 맨 먼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전문가가 긍정평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긍정평가에서 전문가가 긍정평가해서 그게 투자 성적이 좋다면 그 전문가들은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왜? 매번 맞추니까 벌써 이미 돈을 벌었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투자의 의미 있는 정보만 거르는 기준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뉴스를 볼 때 아래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정보는 숫자로 확인 가능한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평가 호조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숫자로 확인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가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뭐 있었던 자산주나 뭐 다른 여타의 정치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뉴스가 과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주가에 반영된 내용은 아닌가.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많죠.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거나 반영될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바로 투자 판단하시게 되면 어때요? 네,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그냥 꼭대기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미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 상태의 수급 상태에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사실은 뭐 100%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1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 정보인가,
1년 후 아니라 몇 달 혹은 며칠이라도 의미가 있을 정보인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1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다음 주에 이 정보가 과연 계속해서 의미가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예. 당장 오늘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 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실적과 어떤 그런 부분에.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없어도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뉴스를 가지고, 뉴스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어떤 재무적인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식이 났을 때 그게 정말 계속해서 뉴스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이 안유호가 나오면 투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개가 아니라 2개 정도로 좁혀도 상관없어요. 자, 공시나 뉴스를 투자 판단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예,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정보를 판단으로 바꾸려면 가설이 필요하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저기를 한번 이론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가설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 뉴스가 가지고 올 어떤 결과값들을 저기로 숫자의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매출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이익이냐, 예, 이익에 영향을 줄 거냐, 그리고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고정되어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해볼게요. 자, 뉴스가 나왔는데 매출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매출을 별로 늘리지 못해. 그냥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매출에 영향 못 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매출에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달성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못 내는 경우의 정보들도 많거든요. 세 번째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자, 매출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긴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언제 이게 뭐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급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아직까지 실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3년 후, 5년 후에 실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벌써 실적에 영향을, 아니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정보 과잉.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너무 많고, 예, 너무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위 정보로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팩트고요. 두 번째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루머입니다. 노이즈예요.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되는 정보들이에요. 두 번째 정보도 참고하기는 참고는 하되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네. 첫 번째 팩트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팩트 정보는 수명이 되게 깁니다. 어떤 팩트가 딱 밝혀졌을 때 그 팩트 정보는 오래 가요. 한마디로. 해석은 뭐 한 중단기 정도로 가죠. 루머는요, 있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죠? 적어도 해석은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분이 있죠. 사실은 어때요? 누군가 책임질 필요도 없이 일어난 일인데 뭘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해석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가고, 스스로 여기서 약간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혹은 자기가 좀 틀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절대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고 실전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뉴스 보는 시간 제한하셔도 돼요. 언제 딱 어느 뉴스만 보겠다, 혹은 누구의 정보만 보겠다, 어떤 정보만 보겠다라는 것들을 보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재밌는 거 계속 보시는 거 좋지만 적어도 투자에 이익이 되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형태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루머성 유튜브 최소화하십시오. 루머성으로 매번 어떤
특정한 루머를 가지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요즘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쇼츠가 사실상 정보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시는 게 제일 좋냐 하면, 내 판단을 했는데 뉴스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확인만 하시면 되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그리고 판단은 길게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을 잘 조사해보고 이게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되면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루머 때문에 뭐 그 판단이 흔들리시면 그건 뭐 진짜 가치 없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투자는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덜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 요약 한번 해볼게요. 정보는 많이 그 사람이 들을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과 해석과 자극적인 노이즈, 잡음 정보를 구분하셔야 돼요.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의외로 구분을 안 하시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능력이면 다 이 사실인지 아니면 해석인지 아니면 그 잡음 정보인지 구분하실 수 있다. 세 번째, 뉴스는 대부분 사후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덜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숫자 그리고 실적,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식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설 없는 정보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보를 정상적으로 잘 판단하시는 능력을 가지셔야 정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종 정보가 너무 많은 사회에서, 정보가 너무 많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